안녕하세요. 기업을 알려주는 남자 기알람의 우종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삼성전자, 지난번에 제가 2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집중을 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메모리 이외의 것들을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을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을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왜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냐, 요즘 들어 왜 이렇게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냐, 저희가 지겹도록 들었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I, IoT, 빅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 클라우드, 모바일 같은 프론티어 기술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의해서 결국 시스템 반도체가 점점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들 기술 가운데서도 5G, IoT, 그리고 AI 기술이 시스템 반도체를 연결고리로 해서 초연결 사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들었던 제품들 중에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자율주행차, CIS, 그리고 초연결 사회를 촉진시키는 5G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어떻게 쓰이냐는 저 우종석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보는 눈, 듣는 귀, 그리고 냄새를 맡는 이 코같이 자율주행차에서는 시스템 반도체가 여러 군데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센서를 통해서 주행 정보 혹은 자동차 내외부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각 장치에 전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량용 반도체 중에 95%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손으로 감각을 느끼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여러 가지를 센싱한 다음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뇌, 바로 차량용 반도체의 핵심인 차량용 반도체 CPU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바로 삼성에서는 엑시노스 오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오토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에 저희가 정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레벨입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현재 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레벨 5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손을 떼고 정말 잠을 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순간이 오겠는데요, 현재는 레벨 2 정도로 머물고 있으며 레벨 3가 되는 것을 2022년도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때 정보를 처리하고 연산하는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이미지와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 전력 효율성을 관리하는 반도체 등 자동차 한 대당 총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센싱을 하는 센서만 생각을 했을 때 2,000개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지나 센싱을 하는 것이 아닌 머리에서 연산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전력 효율을 컨트롤하는 반도체도 있다라는 사실. 자, 그럼 시장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2025년도에 77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데스크탑 PC보다도 훨씬 많은 시스템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로 쓰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마켓 조사 기관인 IHS 마켓에서는 2021년도에 5만 대에 불과했던 자율주행차가 2040년도에는 3,370만 대 규모까지 늘어서 차가 4대 중에 한 대는 분명히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인 IC 인사이츠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매출도 2018년도 38조 원 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5년도에는 77조 원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시장 규모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 파운더리 사업부, LSI 사업부에서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으며, 또한 삼성전자, 삼성 전 그룹사에서는 하만을 인수하는 등 전장 관련된 부분들의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 분야의 점유율을 높여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이 반드시 1위를 할 수 있는 분야인 CIS 센서가 되겠습니다. CIS 센서는 CMOS 이미지 센서로, CMOS는 반도체의 제일 가장 기본적인 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IS 센서는 제가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차, 모바일, 이 두 가지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지 센서 시장 규모는 지난해 172억 달러, 즉 22조 원에서 오늘 2023년도에 27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자율주행차에선 절대 놓칠 수 없는 센서인데요, 기존의 라이다 센서나 밀리웨이브 레이더와 같은 차량 주변의 빅데이터를 취합,
분석하는 것들에 함께 하면서 주변에 있는 신호등 혹은 표지판들을 감지해서 차량이 자율주행하는 데 혁신적으로 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단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제가 폭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CIS 센서 또한 그 2000개 센서 중에 몇 개의 센서로서 그 시장 규모가 폭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에서 12인치 웨이퍼 중에 파운더리 물량 중에 20%는 CIS 센서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 할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IS 센서에서는 1위가 독보적으로 소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의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은 기존의 소니의 점유율은 50%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니의 점유율이 2분기에 42.5%까지 감소를 하였고 삼성은 오히려 21.7%까지 늘어났으며 세계 최초 1억 800만 화소급의 CI 센서를 개발했기 때문에 현재 소니가 주력 제품을 6,400만 화소급으로 설정해서 달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분명히 기술력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파운더리 사업부에서 20% 이상의 CI 센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다고 치면은 현재 삼성에서 D램 공정 라인을 CI 센서 생산 라인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D램 생산 라인 일부가 CIS로 바뀌었다, 즉 전환 투자됐다라는 것은 삼성 내부에서도 CIS의 캐파를 더 늘려야겠다라는 전략적인 모습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5.5만 장의 CIS 캐파가 2020년도 6.5만 장까지 증가하면서 삼성전자는 CIS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분야는 바로 5G입니다. 5G 칩에 대해서는 퀄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5G 칩에 대해서는 이런 IoT,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량들이 증가하고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 많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전송이 빠르게 돼야 되고요. 전송을 한 뒤에 분석 기술이 굉장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스텝에서 결국은 저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메모리 사업부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메모리가 굉장히 재고가 많다는 것이 우려해야 되는 포인트긴 하지만 이 5G 칩이 계속 발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LSI, 파운드리 사업부의 호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바로 다음 편부터 퀄컴이 어떻게 현재 5G 칩에서 삼성과 서로 협력을 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버라이즌이 5G로 삼성을 택하게 됐는데 과연 삼성은 5G에서 어떤 전략적 우선순위를 점하게 됐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미리 예고드립니다. 삼성 대 TSMC, 과연 어떤 고객들이 그들을 선택하게 만들지, 삼성이냐 TSMC냐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을 알려주는 남자 우종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